여기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려 보이나요? 왼쪽은 엄청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공을 들여서 그렸지만 왠지 모르게 기괴하죠. 반면 오른쪽은 대충 선만 그은 것 같은데 훨씬 안정적입니다.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,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은 인물화를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릴지 따로 정해놓은 순서가 있나요? 저는 어릴 때 무조건 눈부터 그렸어요. 그리고 눈의 폭 길이를 기준으로 삼고 반대쪽 눈과 적당한 크기의 코와 입을 그렸죠. 하루는 학교 쉬는 시간에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친구가 제 그림을 보고 얼굴이 너무 긴 거 아니야? 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.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. 그때까지는 오로지 그림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재밌게만 그리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인물화 그리는 법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종이가 조금만 커지거나 얼굴의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인물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제 실력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. 그 후 저는 보조선을 먼저 그리는 법을 익히고 제 오랜 그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. 지금 이 그림은 일부러 예전처럼 보조선 없이 그려봤는데 상당히 집중해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눈, 코, 입이 너무 커지고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어요. 저는 평소에 좀 더 사실적인 비율을 좋아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포토샵으로 편집해봤습니다. 많이 다르죠? 보조선이 왜 필요한지 간단한 형태의 인형을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서 비교해 볼게요. 왼쪽은 눈부터 바로 묘사하며 그리느라 크기도 못 맞추고 전체적인 비율이 망가져 버렸습니다. 하지만 오른쪽은 먼저 전체 실루엣을 큼직하게 잡고 중심선과 보조선부터 그려서 안정적으로 형태를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. 그림의 진행 속도는 왼쪽이 훨씬 더 빠르지만 참고자료와 전혀 다른 비율과 형태가 되었고 고민형이라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만약 인물화였다면 전혀 닮지 않아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했을 거예요. 보시다시피 종이의 커다란 면적도 전혀 활용하지 못했죠. 이번엔 보조선을 이용해서 인물화를 그려볼게요. 선이 좀 삐뚤어지고 지저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보조선은 나중에 지우거나 묘사에 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. 다만 그리실 때 손에 힘은 빼고 가볍게 툭툭 그어주세요. 보조선에 정답은 없습니다. 눈을 흐리게 떠서 대략적으로 보이는 외곽 실루엣을 먼저 크게 잡아줘도 되고 뼈대나 도형으로 표현하거나 점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줘도 됩니다. 자신이 알아보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면 충분해요. 일단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세요. 아직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그리셔도 됩니다. 그렇게 여러 번 그려나가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법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. 여러분, 아무리 화려한 묘사도 형태가 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오늘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보조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여러 장 툭툭 그려보세요. 연필에 힘을 빼고 큼직한 실루엣을 그린 후 잠시 동안 모델과 비교해보기도 하고요. 잘 안 보이고 모르겠으면 그림을 좀 더 멀리서 보거나 잠시 화장실이나 물 한 잔 먹고 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. 이러한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눈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보조선도 그리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. 묘사는 그 후에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